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였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묻힌 면도 있고 또 노인 학대 관련 소식도 들려오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현실도 그러한지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정희남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희남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천 지역의 노인 학대 건수가 이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그 상담 기관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저희 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04년 개소 당시만 해도 한 70건이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작년에 43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 15년 동안 그래요. 이렇게 6배 증가했고요. 매년마다 3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5,300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돼서 사례 관리가 진행됐는데요. 예. 17개 시도 중에 인천이 세 번째로 노인학대 많은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6배 증가한 반면에 직원 수는 개소했을 때 4명에서 9명으로 한 2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전문 기관이. 인력도 그렇고 예, 기간도 한 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사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10명 중 1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의 학대받은 노인들 중에서 1%만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노인사업에 인력이 충원될수록 이제 학대 노인들을 많이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흔히 이제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얼음에 노인학대를 비유하게 되는데요. 물 위에 드러나는 빙산의 얼음은 일부분이지만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에 인력이 충원될수록 99%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 사례가 지역사회라는 수면 위에 드러나서 치료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기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면은 이제 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방송 듣는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대해서 좀 관장님께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제가 2004년도부터 일을 하게 돼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세요. 1577-1389라고 하는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4개 기관이 처음에 이제 2004년도에 17개 기관에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34개 기관이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기관에서는 학대 피해의 노인에 대한 상담 및 또 응급한 경우 쉼터를 통해서 일시 보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저희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학대 노인들을 접하기 쉬운 어떤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는 또 인권 교육 등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또 1577-1389라고 하는 신고 전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서 예방 캠페인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기관만의 또 특화 사업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울증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자살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에 연계를 한다거나 자조 모임 등의 위기 노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그 노인 자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기준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 1위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하루에 노인 10명이 자살로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노인을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비하면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히는 하루에 13명의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제가 크네요.
이게 세계 경제대국 10위라는 어떤 자랑스러운 수치 가운데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세계 한 80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이제 심하다고 볼 수 있고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OECD 평균 한 15%인데 저희는 한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유럽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생명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노인 자살에 대해서 특강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니 노인 스스로 선택한 자살 죽음이 왜 사회적 문제가 되냐면서 자기는 선택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어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사회 노인 자살의 원인의 1순위는 바로 빈곤,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셨던 교장 선생님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어떤 연금을 받으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 때문에 자살한다는 현실을 사실은 이야기는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대국 10위라는 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만 좀 더 있으면은 예. 우리 정 관장님하고 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데 그 마지막으로 그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뭐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빈곤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가족 문제, 사회적 단절 문제, 뭐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떤 자살의 원인이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노인들의 자살 유형은 빈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사실은 많은 정책들을 그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길거리 보시면 뭐 길거리 청소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나 그런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정리하시는 어떤 어르신들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적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기초 생계 보장으로 또한 보충적인 소득 보장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득 보장의 원칙들이 더 이제 높아져야지만 사실은 그 빈곤으로 인한 자살 문제를 또 그 줄일 수 있고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떤 그 노인들의 어떤 생계 보장이 조금씩 보장이 올라가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노인 자살률이 증가한 세가 있지만 주춤하고 있다는 어떤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정인함 관장님도 나중에 노인이 되는 거고요. 저도 맞습니다. 노인이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좀 힘도 있게 좀 우리가 좀 공론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관장님 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정인함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이었습니다.